오늘 금요일은요, 마카다 뉴스와 함께합니다. 10초만 기다려주세요. 네, 한 주간 지역 이슈를 마카다 정리하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역 소식을 마카다 전해드리는 천용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천용길 기자,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마카다 뉴스로 한 주를 정리하고 있는데 참 시간 빠르다는 생각이 매주 이렇게 듭니다. 어떠세요, 네. 용길 씨는? 네, 금요일만 되면 마카다 뉴스 때문에 제가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데요. 네. 아마 오늘 준비한 소식을 들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옷을 아주 파워풀한 색깔로 입고 왔는데요. 예. 바로 대구시 민선 8기 1주년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일이 대구시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1년이 사실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렇죠. 시간이잖아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전에 저희는 홍준표 시장이 취임식에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오늘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건설하고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고자 민선 8기 대구광역시장에 취임합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시청과 공사, 공단 조직도 정비하겠습니다. 민간이 더 잘하는 영역은 민간으로 넘기고 공공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혁신하겠습니다. 재정점검단을 설치하여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시민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의 취임사를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 이 대구 3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취임과 동시에 또 파격적인 행보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맞습니다. 앞서 우리가 들어본 것처럼 참 파워풀한 행보를 시작과 함께 보였는데요. 네. 이 바로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이 변경을 한 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이 공무원들도 워라밸을 위해서 시차 출근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고요. 또 한편 야근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무원들이 야근을 자제할 것을 지시하면서 야근을 하려면 결제를 과장한테 하던 것을 이제 국장에게 받아라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출근 시간부터 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야근을 없앤다라는 말이 사실 제가 대구시청 공무원이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또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또 아닐 것 그렇죠. 같아요. 실제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프로그램 제작이 덜 끝나고 야근하지 않고 퇴근하더라도 내일 와서 할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할 일이 그대로 있는데 야근을 못하면 야근 신고를 하지 않고 일을 그냥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집에 가서 일하는 우리 시청 공무원도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아이고. 드는데요. 네, 일단 네. 요 사안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네.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요. 이 대구를 대표하는 슬로건이 바뀐 겁니다. 오. 이게 19년 동안 파워풀 대구였는데 컬러풀 컬러풀 대구였는데 대구였죠. 지금 보신 것처럼 파워풀 대구로 바뀌었어요. 네. 예. 벌써 이 파워풀 대구가 이름이 붙었어요, 입에 벌써. 붙었는데요. 19년 동안 이 컬러풀 대구를 도시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브랜드와 시정 슬로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파워풀 대구, 홍준표 대구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사용했던 슬로건인데 이걸로 통합을 한 겁니다. 네. 문제는 이 컬러풀 대구와 파워풀 대구 선호도를 떠나서 이 도시 브랜드 조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묻지 않아서 일방적인 행정이었다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대구시에서 갑작스럽게 로고를 변경하면서 작년에 있었던 컬러풀 축제에서도 도시 슬로건이 혼용돼서 사용되기도 했던 게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아무튼 파워풀 대구로 슬로건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만큼 또 새로운 변화들이 생겼는데 네. 새로운 바람이 분 게 공공기관에 어떤 변화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셨다고요? 네, 특히 이 대구시 산하에 있는 공사와 공단 그리고 출자 출연 기관이 18곳이 있었는데 이걸 11개 기관으로 통폐합한 겁니다. 네.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이 경영을 좀 일원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46억 원 정도를 연간 절약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부서를 통폐합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앞으로 신규 채용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관마다 출발이 달랐기 때문에 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이제 진통이 빚어지고 있는데 네. 무엇보다 궁금한 그래서 실제로 좀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1년 사이에 예산 절감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기관을 통폐합하다 보니까 이게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 체계와 인사 체계도 다른 상황에서 한꺼번에 이걸 빠르게 정리할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약했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효과가 나올지는 올 연말이 되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슬로건 변경과 공공기관 통폐합 등 1년 동안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변화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카다 뉴스에서 대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파워풀 대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되게 찬반이 많지만 저는 대구의 강렬한 날씨와 되게 어우러져서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그런 드라이브를 걸어서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런 힘있게 나가는 정책을 힘있게 끌고 가는 방향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시민의 세금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대구시장은 기대치만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밀어붙이는 것은 있는데 어디까지나 시민과 소통에 의해서 하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청사 건축 관련해서 사실 저는 대구시 적자가 좀 심하다 보니까 신청사를 새로 짓는 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시민들과 이런 협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신청사를 짓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그런 과정상의 문제는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경제가 나아지지는 않았죠. 지금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사실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1년째잖아요. 문만 열어놓고 계속 이제 손해만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끼는 게 별로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주민들은 딴 거 없어. 물가 안정 잘해주고 뭔가 그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말해준다 하면 다 바랄 거 하나도 없지. 네, 민선 8기 출범 1년 시민들의 평가를 들어봤는데 그렇게 후한 점수는 아직까지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도 밝혔듯이 홍준표 시장이 빚내서 하는 사업은 절대 없다. 네. 예, 그러니까 예산 절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실제로 지난 1년간 대구의 어떤 경제 지표들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앞선 시민들께서 체감은 아직 잘 못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일단 지표상으로는 대구시 경제 성장률이 지난 1년 동안 3.8%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전국 평균의 0.9%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이 대구시도 경제 성장에 사활을 또 걸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5월 대구시 고용 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고용률이 61.9%, 이 취업자 수도 128만 명으로 자료 공개 이후에 최고치를 네. 또 달성을 했거든요. 이걸 봤을 때 실업률도 줄어들고 취업률도 늘어나고 이 대구시가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좀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년 동안 모두 21개의 기업에서 약 4조 5천억 원 정도를 유치했습니다. 네. 뭐 이케아라든가 발레오라든가 예. 이런 기업들과 유치 협약을 했는데 앞으로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난 1년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니까요.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또 효율성과 예산 절감에 신경을 쓴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사실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들이 조금 중단된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제2대구의료원 건립도 사실상 지금 중단됐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에 진주의료원, 도립의료원을 폐쇄한 전적이 있다 보니 네. 많은 시민들께서 또 우려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 대구 지역이 코로나19 이후에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컸었는데요. 네. 지난해 대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67.7%가 제2대구의료원 건립에 찬성한다. 네. 그리고 87%는 지어지면 이용하겠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이 시민들이 찬성했던 사안이지만 이것은 결국 좀 백지화가 됐고요. 네. 이 대신에 경북대학교 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30명이던 전문의를 거의 2배 이상 늘리는 등 대구의료원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쪽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안으로 나온 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대구의료원의 인력과 시설을 보강하겠다는 네. 건데 비용은 뭐 당연히 적게 들겠지만 이게 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기존 대구의료원을 이용하고 계시는 시민들은 전문의가 늘어나고 이 대구의료원 예산이 늘어나면 아마 체감을 하실 겁니다. 네. 다만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대구의료원이 서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서쪽 지역의 주민들만 이용하는 경향이 큽니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 네. 특히 동구나 수성구나 이 네. 대구 동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감염병을 관리하는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네네. 격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대구의료원 한 곳만 있을 때 이곳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격리하게 되면 기존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의료원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걸 좀 우리가 예상했을 때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제2대구의료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 제2대구의료원의 건립은 사실 무산된 걸로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또 백지화된 어떤 정책들이 있다고요. 네, 이것도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과 함께 바로 일어난 일인데요. 네. 바로 대구 시민들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물입니다. 아, 물. 네, 지난해 4월이었죠. 권영진 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리고 구미시장, 환경부까지 함께 구미의 해평치수작물을 대구시가 끌어다 쓰는 상생 방안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간에 좀 설전도 벌어졌었고요. 네. 이 구미에 더 지원을 하는 방안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구미 대신에 안동댐과 이마댐 물을 대구시로 끌어다가 오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바로 이 맑은 물 하이웨이 하이웨이, 사업인데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을 했었고 안동시장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방안이 사실상 또 백지화됐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구미시의 상생기금으로 주기로 했던 100억 원을 부채 갚는 데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참 이 물 문제는 해결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수십 년을 끌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오면 좀 저는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가 본데 그래서 안동댐 물을 먹는 겁니까 안 먹는 겁니까? 아직까지 결정난 것이 없습니다. 애초에 구미시와 협의를 추진했던 이 환경부 쪽에서는 이 합의가 완전히 파기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이 대구시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용역 발주를 했지만 지금 안동시는 내부적인 갈등으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또 속도를 못 내고 있거든요. 대구 시민들께서
지난 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한 네.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지금 민선 8기 대구시가 예산을 좀 깎아서 빚을 갚아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때쯤이면 궁금해지는 게 현재 대구시의 채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대구시 채무가 2조 37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지난해였죠. 이 홍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갚은 채무 상환액이 1977억 원입니다. 앞으로 남은 채무를 다 갚으려면 매년 약 4천억 원 정도씩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채무를 갚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나 건물 가운데 활용하고 있지 않는 곳을 팔겠다라고 네. 약속하기도 했고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이 계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면서 공공부지 매각은 계획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시민들도 이게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것은 너무 쉬운 방안 아니냐. 이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시의 지난 1년 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얘기 계속하는 거죠? 네, 다음 주에도 준비했으니까요. 예. 마카다 뉴스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영길 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